안녕하세요. 은퇴하는데 월 305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퇴 준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연금 제대로 냈습니까? 들었습니까? 재테크 하십니까? 부동산 월세 받을 계획 세웠습니까? 장기적인 주식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개인연금 있어야 된다. 퇴직연금 있어야 된다. 국민연금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다른 것들도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면서 미래에 대한, 노후에 대한 불안을 많이 부추기고 있는 게 재테크, 그러니까 금융업계의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말로 그렇게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진짜 꼭 필요한 내용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한 얘기들을 앞세우고 실제로는 투기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좀 더 많이 듭니다. 세상에 그냥 수익만 많이 생기고 리스크가 없는 일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나에게만 주어지는 행운도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절대로 그냥 그저 공짜로 뭔가 생긴다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게 현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들, 많은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저 그냥 뭐가 될 것 같지만은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뭐 하나 얻으려고 해도 정말 노력해야 되고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죠. 절대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든 좀 진중하게,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매우 어려울 거다. 앞으로 저성장, 저소득 시대가 될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저성장, 고물가, 저급여, 저소득의 시대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당장 직격탄을 받는다, 어려워진다, 힘들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미래에 대한 대비가 더 어려워지는 게 사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아주 조금을 쪼개서 정말 악착같이 줄여서 쓰려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마음인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작은 돈이라도 마련해야 되는 거고 그 마련한 돈을 가지고 정말 길게 내다보고 멀리 내다보고 평생 가져간다라고 생각하고 연금이든 아니면 주식 배당 주식이든 아니면 투자를 할 처를 찾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고 가는 게 쭉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돈을 많이 벌고는 싶고 공부하기 싫고 그냥 남들이 얘기해주는 쪽지게 강사가 얘기해주는 그것처럼 그냥 정답만 찾아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게 지금의 20대, 30대 그러니까 경제 위기를 겪지 않았던 많은 청년들의 생각들일 수도 있죠. 근데 나이가 많든 적든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의식이나 사고나 생각들이 얼마나 제대로 잡혀 있냐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노후를 준비한다. 노후를 준비하는 건 첫 번째 건강해야 된다. 내 건강이 먼저 갖춰줘야지 노후에도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거죠. 건강하면 나이가 들어서라도 뭐라도 생활비가 좀 부족하면 그걸 채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 그리고 오래오래 일해야겠다. 정말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오래 해야겠다.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하고 싶은 일이 또 채워지면 더 좋은 거고.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정성을 다해서 성과를 내는 거. 그게 꼭 필요한 모습이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보험 필요하다고 하면 종신보험이나 아니면 안보험 같은 그런 것들 필요하죠. 가입하고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가입해서 월 부담료를 좀 최소로 해서 쭉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어, 뭐 고배당 주식주, 고배당 우량주에 투자하는 거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대신에 평생 가져간다. 사고 팔고 하지 않고 시세 차익을 보지 않고 배당으로 평생 가져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구체 같은 것들도 이렇게 은행이든 아니면은 오래 연속할 기업, 없어지고 사라지지 않을 기업들의 영구치를 사서 계속 쭉 가져가는 것들도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둘러보면 생각보다 투자할 처는 많다. 다만 내가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로 임하냐, 접근하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나한테 좋은 투자처가 될지 아니면 독약이 될지는 정해지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좋은 의도로 얘기했지만 내가 그걸 제대로 소화 못하고 내가 잘못 이해하고 결정하면 그게 독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현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애널리스트다 아니면 전문가다라고 하는 이들이 꼭 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에 취해가지고 넘어가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공부하고 의심하면서 하나씩 체크해 나가는 모습이 더 좋겠다라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홍춘옥이라고 하는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한 단면을 저 사람 왜 저렇게 얘기하나 그 홍춘옥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비방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과거에 주장했던 그 주장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건지 그 정도로 봐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얘기할 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때도 있고 아니면 새로이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때도 있죠. 근데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닌 거죠. 그
정치인들이 펼치는 이게 정책들 관련해 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쪽이다 진영에 상관없이 거침없이 비판하고 싶고 지적하고 싶은 게 제 바람인 거죠. 그리고 뭐 제가 그냥 욕하는 걸로 카타르시스 느끼고 그냥 끝내려는 게 아닌 거죠. 그로 인한 영향을 받는 국민들, 저 같은 보통의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그로 인해서 힘들어질지, 보통 사람들의 삶이 힘들어질지에 대한 우려에서 하는 얘기인 거지. 뭐 절대로 뭐 진보다 아니면 뭐 보수다 그런 색깔들을 가지고 뭐 한쪽에 서서 반대 진영을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이러기 위한 용도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는 이제 진보도 보수도 뭐 그런 생각들도 안 드는 거죠. 그냥 다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같은 되게 젊은 피가 세대 교체가 돼서 노역에 찌들어 있는 나이 든 사람들이 좀 대거 물러나고 좀 새로운 생각, 청년의 시각으로 많은 것들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고, 뭐 이런 거죠. 뭐 전라권에 민주당이 되게 많이 득세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싸그리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다 떨어뜨리고 국민의힘으로 다 물갈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기 뭐 대구 쪽 이런 쪽에는 반대로 국민의힘 다 썰어버리고 민주당으로 뒤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항상 판가리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뭐 서울시장이든 뭐 경기도지사든 거기에 뭐 민주당이 무조건 돼야 돼, 무조건 국민의힘이 돼야 돼 이런 거 없습니다. 잘하고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뭐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성실히 일할 사람이면 그 사람이 소속이 없는 무소속이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무소속 대통령 나오면 됩니까? 뭐 무소속 대통령이 나오면 뭐 한국이 뭐 무너집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정치적인 유불리 혹은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뭐 말하고 싶은 생각 절대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의 뭐 우리가 미래를 대비한다, 노를 대비한다라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이슈이고 화두죠. 근데 그것들을 잘 이렇게 대비해 나가려고 하면 첫 번째가 뭐다? 가지고 있는 돈을 잃지 않는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다? 비치지 않는다. 비치지 않고 삶의 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삶의 수준이 매우 형편없다 하더라도 빚만 없으면 자기가 벌어들인 돈 안에서 나름 사람들을 정해서 삽니다. 근데 빚지는 순간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면서 더 많은 돈을 내놔야 되고 구속되고 억압받고 삶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빚지는 사람들의 특성이 다 뭡니까? 큰 욕심을 발해서 기대 이상의 수익을 바라다 보니까는 큰 돈을 덩큼 내줬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상식 범위 안에 살고 자기 분수보다 좀 못하게 살겠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땀 흘리고 헌신하고 애쓰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지낸다고 하면 그래도 노후는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언론에서 얘기하는 월 생활비가 300만 원이 필요하다. 150만 원 사는 사람도 있고 100만 원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수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뭐 국민연금을 20년, 30년, 40년 가입해서 그걸로도 어느 정도 생활비의 70% 이상 충당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걸로 택도 없다고 생각해서 또 일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빚져가지고 자식 잘못 든 탓에 자식들이 부모에게 빚을 3억 5억 떠넘겨가지고 그 빚 갚느라고 허덕이면서 정말 허리 한번 못 펴고 일만 하는 노인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왕이면 저나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빚에 안 시달리지 않고 좀 차근차근 좀 뭔가를 좀 만들어 가기를 바랄 뿐인 거죠. 그렇게 해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현재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생활 터전 생업에서 최대한 성과를 내고 자리매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온라인 유통에서는 제가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이가 어린 친구들하고 똑같이 경쟁해야 되는 거고 낮은 자리에서든 밑바닥에서든 최대한 발등을 쳐야겠죠. 그래야지만이 뭔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결코 사는 게 쉽지 않죠. 눈치도 봐야 되고 짓눌리기도 해야 되고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다음에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하면 밤에 잠 못 자죠. 밤에 눈 뜨면 천장 보이고 눈 감으면 자꾸 잡생각 나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닐 거라는 거죠. 밤잠 못 자고 힘들어하고 오늘도 생활터전 나가가지고 이래저래 움직이고 하려 그러면 많이 힘들고 많이 충격적이고 많이 고민스러운 이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빚이 1억 있다 미칠 것 같다 갚으려고 2배, 3배 일해야죠. 빚이 2억이다 3억이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30년 동안 갚아야 될 거 15년 안에 갚으려고 처절하게 일해야겠죠. 내 월급이 예를 들어 3천만 원이다. 6천만 원, 7천만 원 받을 수 있는 만큼 더 일해야겠죠. 소득을 더 벌어들이려고 해야겠죠. 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갑자기 뭐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원샷 원킬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지름길 따위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미래 노후 대비가 뭐다? 노후 준비가 뭐다? 꾸준히 지금 미래 성실히 일하면서 조금씩 저축해 나가는 게 그게 결국 안전한 노후를
준비하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말은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서 앞으로의 노후를, 저의 노후를, 저희 가족의 미래를 잘 대비하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